자, 안녕하십니까. 이시근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하대쇼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을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저금리 상태, 물론 금리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의 면을 본다고 하면 벤처 투자 열풍, 서막이 열리고 있고 신고가 저항대를 뚫고 주도주로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 상장주 움직임에서 제가 몇몇 종목군을 올라온 종목군들을 뽑아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은 카페24를 얘기 드렸죠. 6만원 이하의 공모가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16만원대입니다. 거의 이제 3배 가까워 가는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배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9,500원에 상장이 좀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4,000원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SG라는 회사도 6,000원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14,000원대.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 가장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6,600원에 상장했는데 4배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5배가 가까워져 가서 29,000원에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페24도 그렇고 케어랩스 상장 때, 그 다음에 벤처의 제도가 바뀌면서 신규 상장주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종목군을 분석할 때도 신고가를 분석을 해보는 이유가 새로운 트렌드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건가. 아무래도 신고가 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퍼포먼스 자체가 빠르게 급등한 종목군들을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왜 이 종목군이 상승을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회사 업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섹터에 다른 이슈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다른 종목 대비 월등한, 지금 카페24, 배럴, SG, 현대사료 4종목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왔죠. 올라간 종목군들이 반년, 1년이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3배, 4배 상승이 나왔어요. 벤처 돌풍에서 서막이 열린다고 말해서 신고가의 장을 뚫고 주도주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 자금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소리소문이 쭉 움직이고 있죠. 물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작년부터 11월, 12월 그다음에까지 계속적으로 벤처 열풍 관련돼서 자금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특히 코스닥 벤처 펀드 자금이 3조 원 이상에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잘 몰라요. 관심권을 두셔야 돼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장보고급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권은 두고 개별적으로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알고는 있어야죠. 이렇게 시장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관련 종목군들이 몇몇 종목군들이 3배, 4배의 급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인덱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벤처 열풍, 특히 코스닥 벤처 펀드가 3조 원 정도 되면서 이 펀드에 가입됐을 때 환수되는 금액보, 정책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이 좀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지금 서로 여기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동났냐면 CB라든지 BW 있죠. 벤처 펀드에 일단 공모형 같은 경우 보너스 10% 추가적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벤처 펀드 쪽에 어떤 의결 부분들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편입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벤처에 CB든 BW든 투자를 해야지만 나중에 공모주의 혜택 부분들을 좀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벤처 펀드 쪽에서 살 수 있는 자금이 3조 정도 들어왔는데 3조 이상의 지금 자금 유입 부분들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동나버렸어요. CB라든지 BW 쪽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12BW가 물량이 동나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뭐 코스닥 쪽의 유상증자 10이라든지 BW 발행의 규모 부분들을 보니까 월등하게 코스닥이 웬만한 기업들 지금 계속적으로 발행 부분들 하고 있어요. 매자니 발행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뭐 최근 23일까지 지난달 전환사채가 전년 동기 코스닥 코스피 합해가 81%가 증가했는데 유가증가는 5%밖에 발행이 증가 안 됐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130%가 증가가 됐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했는데 유가증권은 75%가 감소됐어요. 근데 코스닥은 130%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세요. 코스닥 쪽에서 어떤 새로운 신사업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이 우량 자산도 많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자금 빌리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임밸류가 낮은 회사들은 우리가 유럽 쪽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 제자학들 리스크를 인해서 리버 금리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플러스 알파의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자금을 빌려오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벤처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중소기업에 특화되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뭐가 들어가고 있나요? 자금이 이쪽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탈이 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0을 투자를 했는데 100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채권이나 집에 다름없죠. 여기는 투자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의 선택을 받은 업종과 섹터는 증가될 수밖에. 거기 10개를 투자를 해가지고 신사업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성공한다고 하면 하나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에 전환사채는 코스닥은 130%가 증가했고 신주유수권부도 130%가 증가되면서 뭘 1차적으로 만들자면 코스닥 쪽 특히 중소벤처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까지 자금 수혈받기가 어려워서 플러스 알파 코스닥보다는 더 높은 금리 그 더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비용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허덕이고 있죠. 근데 지금 뭡니까? 전환사채하고 신주유수권부 사채의 특징을 하나를 꼽는다 하면 일반 사채 대비 금리 자체가 낮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물량을 못 구해서 지금 안 달랐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이 전환사채하고 그 다음에 신주유수권부 사채 금리는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낮게 나중에 이자를 더 낮게 줘도 되니까 뭔가 계속 투자의 성장 동력 부분도 찾을 원동력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 부분들이 나오냐면 4월, 5월 이 자금들이 IPO 쪽에 물량을 받기 위해서 물량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으려고 상장 전에 뭘 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수요가 높을 수 있고 밴드 상단이 될 수 있고 밴드 하단이 될 수 있고 이 밴드 폭의 상단과 하단이 결정되면서 그 종목군의 상장 시초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모 밴드가 12,000원에서 만원이다. 밴드 상단은 12,000원이고 밴드 하단은 만원이다. 그러면 만원을 받았을 때 상장 시초가는 만원이에요. 거기에서 2배가 올라가시니까 2만원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2만원 하고 그 다음에 그날 30% 올라가니까 2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12,000원부터 시작하면 그 상장한 날 2배가 움직였습니다. 시초가에 동시효과에 2배가 올라왔어요. 24,000원에 시작되죠. 24,000원에 그날 상승 하락과 상품은 30% 그럼 7,000원 31,000원 크죠? 이 크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환사채하고 신주유수권부 사채 물동량이 바닥에 나면서 기업들한테는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기업들의 이익 자체는 작은 비용으로 자금 수요를 받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부분들이 진출하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이 IPO 쪽에서 밴드 하단보다는 밴드 상단에 계속 베팅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현대사료가 아마 최근에 상장됐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 딱 나와서 6,600원보다 지금 3만원이 가격 근접하고 있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그 규제 완화가 뭐냐면 벤처펀드의 BW라든지 CB 자체가 물동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향후에 아직은 뭐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의결 부분들까지 하면 8월 정도까지 벤처펀드 무등급의 CB하고 BW 편입 허용도 추진하는 그 의미는 또 뭡니까? 더 많은 자금이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금을 구하고 싶은 회사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투자할 자금 자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면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효과 부분이고, 두 번째가 IPO 쪽에서 밴드 상단 쪽에 수요 부분들이 확대가 돼요. 공모주가 좀 들끓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흐름 부분들이에요.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시면 여기가 다른 전환 수산이긴 합니다만 KTB가 이번에 또 벤처펀드 쪽도 또 2호 부분들, 그러니까 발행을 하면 거의 뭐 동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현상 부분들 뭐하냐면 CB하고 BW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환 우선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환 우선주. 어제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몇몇 기업들이 뭐 이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50억 100억이 예전 같으면 일반 중소형 중용주들 같은 경우에 50억 100억 정도 뭐 유상증자 부분들 한다고 하면 물량 부담으로 뭐 하한가를 간다든가 10% 급락이 나오든가 아니면 물량으로 계속 허덕였죠. 근데 이 전환 우선주 발행 부분들은 뭐 50억 100억 정도, 올해 들어서 보니까 4월달에 바이오니아의 전환 우선주 60억, 그 다음에 LNK 바이오가 100억 정도에서 KTB가 뭐 IA라는 이런 회사들까지 해서 지금 거의 한 2분기 동안 한 200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물론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규모 코스피에서 보면 200억 정도 큰 자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에서 10억 20억 투자받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 바이오니아, LNK, IA의 KTB 자산운용이 전환우선주를 통해 가지고 210억 정도 투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의미는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전환우선주는 채권의 성격 부분도 있고 CB하고 약간 비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CB하고 비슷한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KTB가 이렇게 한 200억 정도 투자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브레인 자산운용도 뭐 구세이나 회사의 전환우선에 40억 정도 투자 부분들 합니다. 이 의미는 또 뭡니까? 똑같아요. 앞에 11라드 BW 물량 자체가 동나면서 이 물량을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혜택을 받고 공모주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펀드 자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물량을 채워놔야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건 규정이에요. 할까 말까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규정상으로 100% 이걸 채워야지만 나중에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서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3배, 4배 급등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금 수요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우리가 10개, 100개를 투자해가지고 100개가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사 산업 부분들이 대형주, 재벌 쪽에만 모든 자금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중소형들이 벤처펀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들이 이 자금의 혜택 부분, 어떻게 보면 영양 부분을 한쪽으로만 몰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묘목들이 크지를 못했어요. 이 작은 묘목들이 이제 조그만 햇빛만 들어오고 영양제만 들어오면 북적북적 자랄 수 있는 제2의 네이버가 되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저금리의 투자 자금 부분들을 받으면서 성장 동력에 투자되는 거고, 두 번째 신규 상장 부분들이 됐을 때, 상장됐을 때 그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상장 전에도 지금 다양한 혜택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상장시키면서 주가가 지금 카페24, 배럴, SG, 현대사료 상장돼서 뭐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나요? 또 여기에 신규 상장의 투자 부분들이 확대가 될 거예요.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돌풍에서 막 신고가 장을 듣고 주도주로 좀 등극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되는 벤처 규제가 시장에 놀고 있는 그리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깔려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예요. 선점을 하느냐. 예전에 보면 미국의 서부 그 개발 부분들 할 때 말 달리고 와서 그냥 딱 깃발 꽂으면 자기 땅이라 했죠. 요게 지금 어떻게 무주공사입니다. 요런 관련주들 한두 개만 여러분들 1년에 한두 개만 잘 잡으면 3배, 4배가 나올 수 있겠죠.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코스닥의 기본 수급이 그만큼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이든 아니면 코스닥 쪽이든 여기에 연관되는 산업군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금주 핫이슈 첫 번째 벤처 돌풍의 서막 신고가 장을 듣고 주도주로 등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규 상장됐던 현대사료 공모가가 6,600원인데 지금 거의 3만원을 근접을 하고 있고 카페24는 여러 번 얘기 드렸죠. 6만원 이하 57,000원대 시작해서 16만원대 진입 부분들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못 찾을까요?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다는 가질 수 있다는 씨앗을 뿌려서 출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절대 버리지 마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벤처 돌풍의 서막 신고가 저항대를 듣고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